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번 방송에서도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관련해서 방송을 했었는데, 일단은 지금 흐름이나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의 주식 전망이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이지 못할 확률이 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삼성전자의 장기적인 전망은 어떻고, 현재 지금 놓여 있는 기업의 상황이 어떤지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는 현재 메모리 사업에 주력을 하고 있고 이 메모리 사업이 세계에서 가장 선두적인 위치에 놓여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또 분야가 이 반도체 산업에서도 여러 분야로 나눠져 있는데 오늘은 파운드리 시장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이제 간단하게 파운드리 산업이 뭐냐라고 이제 먼저 이제 결론을 지어보면, 이제 애플이나 엔디비아, AMD, 그리고 대표적으로는 지금 생각나는 건 애플이나 엔디비아, 그리고 AMD 정도가 생각이 나는데 아마 이 외에 많은 대기업들이 있겠죠. 이런 대기업들이 그러니까 자기네 그 장비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위탁 생산을 맡기는 거예요. 특정 업체에. 그 분야에서는 삼성전자가 사실 독보적인 위치는 아니었어요. 여기에서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을 보시면 그 분야에서는 TSMC라는 대만 회사가 압도적으로 56.1%의 시장 점유율을 점유하고 있었고 미국의 글로벌 파운드리라는 회사가 9.0%, 그리고 대만의 UMC라는 회사가 8.9%, 그리고 삼성전자가 7.4%로 4위에 해당하는 그 파운드리 산업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굵직한 기업은 대만의 TSMC가 다 독점 생산을 하고 있다고 봐도 예, 무방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사용하는 애플사의 아이폰에 들어가는 이제 CPU라고 하죠. PC로 따지면. 근데 이제 AP라는 그 휴대폰에선 용어로 사용하게 되는데 이 칩을 TSMC가 독점 생산한 지 시간이 꽤 흘렀어요. 예, 그러면 왜 TSMC가 애플사의 아이폰에 들어가는 주요 AP를 독점 생산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배경을 과거서부터 한번 살펴보면 이제 삼성전자랑 사실 경쟁하고 있었었는데 애플이 AP를 삼성전자한테 그 위탁 생산을 한 적도 있었어요, 과거에. TSMC가 이제 독보적으로 이 시장을 많이 장악했던 이유가 7나노 공정을 사용해서 불화르곤 방식이라고 7나노 공정을 사용을 해서 이제 AP를 제작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서 TSMC를 애플사에서 많이 선택을 했어요. 그 이유는 삼성전자의 지금 애플의 아이폰에 디스플레이라든지 기타 장비들이 많이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굳이 삼성전자를 선택하지 않고 TSMC를 선택하더라도 TSMC는 7나노 공정의 불화르곤 방식이 세계적으로 거의 최고 기술에 가까웠거든요. 이때 삼성전자보다 오히려 더 높은 단계의 나노 기술을 확보했던 상태였고 삼성전자는 8나노 공정의 이제 불화르곤 방식을 선택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TSMC가 계속 앞서 나갔죠. 근데 이제 뭐 주요한 이제 퀄컴사 그리고 애플 그리고 엔디비아, AMD 같은 굴지의 기업들이 TSMC를 다 선택을 하게 됐어요. 일단 그 공정도 7나노 공정이 더 앞서 있는 기술이기도 하고 삼성전자의 기타 다른 부분이 많이 의존도가 높았기 때문에 이제 그 대안으로 이제 TSMC라는 업체를 선택을 했는데 최근에 삼성전자가 이 불화르곤 방식의 한계가 있거든요. 불화르곤 방식은 7나노 공정 이하로 내려가기가 상당히 어렵고 현재 7나노 공정도 상당한 복잡도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삼성전자가 최근에 그 EUV 공정을 통한 7나노를 성공을 했다고 하고 화성 공장에서 본격적으로 대량 양산 체제를 갖췄다고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삼성전자가 그 7나노 공정의 EUV 방식을 선택함으로써 불화르곤보다는 더 뛰어난 생산성을 보여주고, 그리고 5나노, 3나노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기술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파운드리 산업에서 대만의 TSMC랑 불꽃 튀기는 경쟁을 한번 다시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주가 흐름으로는 삼성전자가 최근에는 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그러면 당장 반전의 가능성이 있겠냐라고 말하면 그게 당장인지 아니면 조금은 먼 미래인지는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삼성전자에 투자할 수 있는 가치는 분명하다는 거예요. 예. 여기에서 말하는 그 이 ARF라는 게 이제 불화르곤 방식이고요. 그거에 대한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EUV 방식인데, TSMC는 아직까지 EUV 방식을 통해서 7나노 공정을 성공하지 못했어요. 근데 삼성전자는 현재 7나노 공정을 EUV 방식을 채택을 해서, 예, 세계 최초로 이제 양산할 수 있는 체제에 돌입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기사에서도 보듯이 삼성전자가 50% 이상의 점유율로 시장에 독식 중인 TSMC와 거의 대등하게 맞붙을 수 있다는 점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으로 평가된다 라고 하는데, 사실은 대등하게보다는 저는 약간 앞서 있다고 봐요. 2년, 3년이 지날수록 아마 기술 격차는 더 커질 가능성이 높아요. 이제 차후에 설명을 하겠는데, EUV 방식을 통해서 이제 반도체를 양산하려면 그 EUV 장비를 만들어주는 업체한테 그거를 수주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 또한 지금 TSMC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현재 상황으로. 그리고 보면은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첨단 파운드리 기술이 진화가 중요하다. 3나노 공정의 성능 검증도 마치고 기술 완성도도 높이고 있다. 삼성은 지금 3나노 공정까지 바라보고 있는데 TSMC는 아직 EUV 공정을 도입하지도 못한 상태예요. 그래서 상당히 현재는 삼성전자가 앞서가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고, 과거에는 이렇게 AMD가 TSMC랑 협력을 하고 뭐 7나노로 최초로 성공했던 TSMC가 쭉 시장을 점유했는데, 현재는 이제 삼성전자의 반격이 이제 기대가 된다는 거죠. 지금은 삼성전자와 TSMC 간의 글로벌 파운드리 산업에 불꽃 튀기는 경쟁이 다시 한번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 기사에서도 보시다시피 5G 시대가 이제 개막이 됐다. 삼성전자는 이제 5나노 이하의 미세 공정까지 이제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다. 곧 TSMC를 기술적으로 이제 더 기술력으로서 많이 압도하고 있는 상태가 지금 되었고, 다만 삼성전자가 조금 TSMC보다 불리한 점이 있다면 디스플레이라든지 삼성 기반 다른 제품들이 애플에 많이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데, AP까지 독점 생산을 하게 되면 애플로서는 리스크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자기네 장비를 삼성에 너무 많이 맡기게 되니까. 하지만 애플사도 미세 공정에서 TSMC랑 기술 격차가 많이 난다면 삼성전자를 더 이상 배제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는 이제 한 향후 몇 년간은 TSMC랑 경쟁을 많이 하다가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우세한 방향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저는 보여요. 7나노 공정 파운드리 수주, 엔디비아가 현재 TSMC를 통해서 위탁 생산을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에 러브콜을 보냈다. 보이죠? 지금 삼성전자나 TSMC냐 7나노 저울질 시작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ARF라는 건 불화르곤 방식이거든요. 근데 현재 TSMC는 불화르곤 방식을 통해서 양산을 하고 있고, EUV 노광 방식은 2019년 하반기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2018년 4분기부터 양산이 시작이 돼요. 실제로. 그렇다면 최소 1년간의 지금 기술 격차가 있는데, 그 EUV 방식을 통해서 이제
공정이 들어가려면 이 ASMR이라는 네덜란드의 반도체 장비 업체랑 계약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삼성전자가 내년까지 지금 출고되는 반도체 장비를 거의 계약이 다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TSMC도 EUV 방식으로 전환을 하면 이 ASML이라는 네덜란드 반도체 업체를 통해서 장비를 받아야 되는데, 그 장비 확보하는 시간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이미 삼성전자가 확보해야 되는 장비가 내년까지 있기 때문에 아마 쉽지는 않은 상태일 거예요. 그래서 TSMC도 사실상 삼성전자와 이제 파운드리 산업에서도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는 좀 어려워진 상태죠. 그러니까 인텔이나 이런 회사는 사실 지금 경쟁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고요. 10나노나 7나노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7나노 지금 EUV 방식 삼성전자는 당장 양산이 거의 가능한 게 지금 앞으로도 2년 정도 뒤라서 되게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금. 삼성전자냐 아니면 기존의 브라우르곤 방식을 쓰는 TSMC냐라는 싸움인데, 기술력만 보고는 이제 결과는 뻔하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삼성전자는 그러한 상황에 많이 놓여져 있다. 반도체 산업, 그러니까 메모리 산업 말고 이제 주요한 산업 중에 파운드리 산업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어떤 이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좋은 상황이 되지 않았냐라는 상황인데, 주가는 단기적으로 상승은 많이 했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많은 상승을 이어나가기는 좀 쉽지는 않아 보여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매매를 고려했을 때는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5년 이상 보유하겠다라고 하면, 혹은 3년 이상 보유하겠다라고 하면,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산업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관련된 산업도 전망이 밝다고 보기 때문에 괜찮은 매수 시점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가격에 크게 지금 구애받을 수 있는 단계는 아닌데, 그래도 난 좀 더 싼 가격이나 좀 단기적인 관점을 어느 정도는 보고 싶다라고 하면 조금은 지금은 당장은 좀 지켜봐야 되는 단계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영업이익 증가율이 2018년에 좀 꺾이긴 했어요. 그래서 조금은 이제 우려가 나타나는 건 사실인데, 너무 그런 거에 크게 일희일비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지금 어, 파운드리 산업을 제외하고도 다른 쪽의 산업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그게 바로 이제 최초로 블록체인 폰 삼성전자 갤럭시 S10에 암호화폐 지갑 탑재 가능성 있는데, 이제 삼성전자 갤럭시 10에 이제 일부 유출된 화면인데, 웰컴 투 더 삼성 블록체인 키 스토어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블록체인 시스템의 지갑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고 이렇게 삼성전자에서 화면이 유출이 됐고요. 실제로 초기 모델에 지원 가능한 건 역시나 제가 항상 강조한 이더리움 뿐이에요. 여기에서도 어떤 의미를 부여를 한다면, 분명히 지갑 서비스의 최초로 서비스가 가능한 암호화폐가 ETH 뿐이라는 거죠. 여기에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물론 향후에는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기반의 ERC20 토큰을 지원한다고 했지만, 최초에 지원하는 코인은 역시나 이더리움이라는 거죠. 그리고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삼성이 블록체인 키스토어에 대한 상표를 출원을 했어요. 그리고 한국 시장에 특허 상표만 출원한 게 아니라 유럽 시장에도 마찬가지로 출원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게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 삼성전자가 바라본 암호화폐 시장은 과연 우리의 주요한 산업으로 다가올 것인가, 아니면 누구의 말처럼 바다 이야기 혹은 도박으로 끝날 것인가라는 건 개인의 관점에 맡겨야 되겠죠. 어쨌든 삼성전자는 현재
여러 가지 우리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추진하고 있는 산업은 다양하다. 그리고 전망이 좋은 산업이 역시나 많다. 전장 사업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 전장 사업. 바로 연관 검색어가 뜨잖아요. 다가오는 세상은 제가 언제나 말씀드렸다시피 AI가 중요한 산업이 될 거고요. 자율주행 자동차 역시도 AI의 일부겠죠. IoT, 인터넷 오브 띵스, 모든 사물에 인터넷이 연결되는 세상이 올 거고요. 그러면 초연결 네트워크라는 초연결 사회, 초연결 네트워크 사회라는 게 열리게 될 거예요. 그럼 이 초연결 네트워크 사회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암호화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산업이 한 사이클로 이루어진다는 거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거든요. AI 산업의 주요한 삼성의 물론 소프트웨어적으로 AI 산업을 지금 추진도 하고 있지만 삼성은 반도체를 AI에 특화된 반도체를 지금 기술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 IoT라는 거 삼성전자 가전제품이나 아니면 기타 삼성전자의 모든 상품에 지금 카카오톡이랑 연동해서 서비스를 만들 수 있도록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에 사용하는 앞으로 우리의 모든 개인정보 혹은 모든 서비스의 키가 되는 스마트폰에 암호화폐 지갑을 탑재하기 시작했어요. 이러한 흐름을 봤을 때 삼성전자가 바라보는 미래가 어떠냐라고 하면 예, 뭐딱 보이잖아요. AI, IoT 그리고 이런 초연결 사회의 새로운 경제 시스템에 새로운 경제, 문화, 사회에 맞는 지불 형태를 가질 수 있는 게 암호화폐라는 거죠. 화폐라는 건 결국에 그 어떤 사회와 어떤 문화와 어떤 경제 생태계에 맞는 지불 수단이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금이 그러했고 또 뭐 중세시기에는 소금과 같은 게 그러했고 현재는 신용사회이기 때문에 종이 지폐를 믿는데 앞으로 초연결 사회에서는 종이 지폐를 쓸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변화의 단계에 지금 다가와 있다는 거죠. 그걸 먼저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가진 사람들만이 미래의 부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암호화폐 관련된 방송을 오늘은 할 게 아니었기 때문에 어쨌든 현재는 뭐 이런 상태다라고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블록체인 스마트폰 출시한다고 하는데 여기 유출됐던 화면은 도대체 뭘까? 아까는 뭐 화면이 제대로 잘 보이지는 않아서 좀 크게 한번 볼게요. 삼성 블록체인 키스토어 is a secure and convenient place for your cryptocurrency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해석을 해보면 삼성전자 블록체인 키스토어는 안전하다 그리고 편리하다 너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너의 암호화폐를 결국에 이게 암호화폐 지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서포트 크립토커런시에는 오로지 현재로서는 이더리움밖에 보이지는 않는 상태고요. 이 정도로 구체적으로 화면이 찍힌 걸로 봐서는 이거는 루머로 보기는 어려울 거예요. 아마 유사한 서비스가 제공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래서 관련 암호화폐를 어떤 식으로 지금 삼성전자에서 다가가고 있다라는 것까지 현재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어, 그러면 마지막으로는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을 한번 보고 오늘 방송은 여기서 종료를 할게요. 어, 제가 지금 단기적으로는 왜
그 매수를 적극적으로 바라보지 않아야 되는 시기냐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현재는 하락 추세예요. 삼성전자의 차트 자체는. 저점을 지속적으로 낮추고 있는 형태의 차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DMI나 이런 걸 좀 끌게요. 그러니까 지난번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주가는 추세 추종이라고 가격이 상방으로 강하게 밀어 올리면 이제 전진하고 있다. 그러니까 상승장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요. 대대 상승장. 지금은 저점을 꾸준히 낮추면서 계단식 하락을 보여주기 있기 때문에 하락 추세라고 해요. 그러니까 추세 추종이라는 거는 추세의 흐름에 맞게 큰 그림을 그리고 매매를 한다라고 봤을 때 지금 삼성전자의 흐름은 아무래도 단기적으로는 크게 오르기는 어려운 차트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국제 정세 역시도 마찬가지고. 계단식으로 저점과 고점을 계속 낮추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지금 다시 한번 계단식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 다시 한번 주가는 내려앉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는 거죠. 하지만 추세라는 게 어느 단계에서는 변화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여기에서 눌림을 조금만 주고 이러한 상승의 모습을 보여줘서 48,000원대 이상까지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다시 한번 매매 관점으로 돌아설 수는 있겠지만 현재는 매수를 불리한 위치라고 보여지는 이유가 패턴 역시도 헤드앤숄더 패턴을 보이고 있고요. 헤드앤숄더 패턴에서 하락이 이루어지면 머리의 크기만큼 하락을 하고 되돌림 이후에 더 많이 빠진다라는 게 정석이거든요. 현재는 그래서 매수보다는 매도가 유리한 구간이고요. 단기적으로 RSI 신호 자체도 과매수 단계로 지금 진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적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단기적으로 추가적으로 많이 상승한다라고 보긴 어렵지만 어제 그 미국 셧다운이 일시적으로 종료가 됐어요. 그래서 그 호재로 인해서 또 추가적인 상승은 나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게 지속적으로 많이 이어진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변곡점이 될 수 있지 않냐라는 중요한 위치긴 한데 현재는 적극적인 투자보다는 보수적인 투자가 오히려 올바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삼성전자의 현재 주가 흐름으로 봤을 때. 하지만 장기적으로 삼성전자의 전망은 아주 좋다. 라는 게 저의 일단 제 관점이고요. 삼성전자, 인텔 반도체 매출 추이. 어느 한순간도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이나 매출이 낮은 적은 없었어요. 최근에는. 최근에 좀 메모리 쪽이 이제 좀 부진해서 다시 한번 인텔이 추격할 수 있다라는 뭐 그런 정도의 기사이긴 한데, 음, 뭐 인텔하고 경쟁하는 건 아니니까요, 사실상. 여러 가지 봤을 때 현재는 지금 TSMC랑 많은 관계가 있어 보이고요.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삼성전자의 최대 주주가 바뀌었다고 하네요. 비율이. 직전 보고서에서는 21.25%, 현재 보고서에서 22.22%로 소량 변동이 있긴 했네요. 큰 의미가 되는 뭐 공시는 아닌 것 같고요. 국민연금공단은 오히려 9.03%의 지분에서 10.05%로 삼성전자의 보유 지분을 늘렸습니다. 오히려 국민연금공단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어 보이네요. 국민연금공단에서 삼성전자의 주식을 약 1% 정도 추가 매수를 했다라는 게 현재 상황이고요. 역시나 좀 의미 있는 주식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인데 삼성물산이 삼성전자 지분을 20.25%
이 1%를 보유하고 있다가 이번 보고서에서는 21.25%로 늘렸다고 되어 있네요. 음, 삼성물산 특별관계인들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삼성물산이 사실상 이재용 체제에서 중요한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회사의 삼성전자 보유 지분율이 1%가량이 늘어났다라는 건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건데 삼성전자가 왜 글로벌 기업이냐면 그 주식을 소각을 했어요. 얼마 전에도. 보통 주식 보이죠, 지금. 소각할 주식량이 이거예요. 잘 감이 안 오시죠? 곱하기 44,000원. 보이세요? 억, 8억, 억 단위죠, 여기가. 10억, 100억, 1000억, 19조, 거의 20조 가량의 주식을 소각을 한다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얼마나 많은 잉여 이익금과 사내 유보금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공시가 아닐까 싶어요. 20억에 되는 주식을 소각을 한다. 많이 올라오긴 했네요. 37,000원에서 44,750원까지 올라왔는데 앞으로의 흐름은 어떨까? 매물대 구간에 근접을 해서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긴 해요. 하지만 우리는 어느 시점에 삼성전자 주식을 매집하는 게 가장 좋을까라는 그런 시점을 찾아야 된다라고 봤을 때는 코스피 지수랑 많이 연관이 있어 보여요. 코스피 지수가 최근에 많이 오르긴 했는데 예, 앞으로 어떤 흐름을 보여줄까? 이제 설 연휴를 앞두고 있는데 뭐 방송 종료하기 전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삼성전자는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가의 흐름은 제가 100% 예측은 할 수 없지만 한 가지 제가 저 스스로 확신하는 건 있어요. 삼성전자는 향후 5년 안에 엄청난 기업으로 더 성장을 할 거고요. 현재 누리고 있는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누릴 거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이미 저희가 모르는 뒤에서는 삼성전자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남들보다 훨씬 더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럴 만한 자금 여력도 전 세계에 있는 기업, 그 어떤 기업보다 여유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앞으로 삼성 SDS라는 기업과 협업을 해서 엄청난 걸 많이 이뤄낼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기업도 삼성 SDS인데, 다음 방송에서는 삼성 SDS의 지금 현재 상황이나 앞으로의 흐름이 어떨지 한번 얘기를 해보는 방송을 가질 예정이고요.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삼성전자의 지금 주가 흐름은 단기적으로는 좋지 않지만 최근에 좀 상승은 했지만 최근 추세라는 거는 좋지 않은 흐름은 맞잖아요. 물론 글로벌 증시가 다 그렇고. 하지만 장기적인 전망은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구간에 큰 의미를 두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성장을 할 거라는 저 스스로의 믿음은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저희는 좋은 자리를 찾아야 되고 그 자리에 투자하길 원하기 때문에 현재는 조금 보수적인 관점으로 투자를 하되 나는 장기적으로 삼성전자를 보유할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분할로 삼성전자 주식을 좀 분할로 매수를 시작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삼성 SDS와 삼성전자의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사업도
앞으로 많이 지켜봐야 될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분야이기도 하고요. 저는 삼성 SDS라는 기업의 이재용 및 삼성 오너 일가들의 지분이 엄청나게 많기도 하고, 삼성 SDS가 현재 맡고 있는 IT 분야가 현재 삼성전자와 그 협업을 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엄청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삼성 SDS라는 기업을 많이 키울 가능성이 높아요. 오너와 이해관계도 많기 때문에. 주가 흐름도 삼성 SDS는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데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겠죠. 삼성 SDS의 지분 현황을 간단하게 보면 어, 지분 현황을 간단하게 보면 삼성전자가 22.58%로 갖고 있고요. 삼성물산이 17.08%, 이재용, 이부진, 이서진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합치면 약 15%가량이 넘어요. 이분들의 이해관계가 곧 삼성전자의 이해관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많이 주목을 해야 되는 기업이 삼성 SDS다. 마찬가지로 삼성생명도 삼성전자와 이해관계가 많은 지분 현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해야 되는 기업일 거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삼성생명은 차세대 미래먹거리 사업은 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이 됐을 때 우리가 더 많이 주목을 해야 되는 기업은 삼성전자와 삼성 SDS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게 오늘 방송의 결론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방송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만 보내면 설 연휴인데 다음 주도 힘찬 일주일 되시길 바랍니다.